검은 상복을 입은 윤미정이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인다. 그녀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피곤함에 가깝다. 남편 최도연은 시계를 힐끔 보며 속삭인다. 언제 끝나? 오늘 오후에 미팅 있다며. 조금만 더. 친척들 눈치도 있고. 빈소 한쪽에는 70대 노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한은자 1951년 출생, 2024년 사망. 사진 속 그녀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다. 조문객 중 한 명, 요양보호사 박지연이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오래도록 절을 한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른다. 미정이 지연을 힐끔 본다. 불편한 표정. 저 사람 누구예요? 친척이 대답한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돌봐드린 분이래. 3년 넘게. 아, 그래요? 수고하셨네요. 미정의 목소리엔 감사보다 형식적인 예의만 담겨 있다. 그때 중년 신사 한 명이 조용히 다가온다. 양복 정장, 서류 가방. 강서구 변호사. 실례합니다. 유족분이신가요? 네, 딸입니다. 고인께서 법률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저희 로펌으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미정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한다. 유언장이요? 네. 반드시 직접 오셔야 합니다. 강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고 사라진다. 미정은 명함을 보며 작게 중얼거린다. 재산이 있긴 했나? 30년 전 1994년. 경기도 시골 마을, 낡은 단칸방. 어린 미정이 교과서를 펼치고 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린다. 젊은 시절의 한은자가 공장 야간 근무에서 돌아와 문을 연다. 손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다. 미정아, 아직 안 잤어? 엄마, 수학 문제집 사야 하는데. 은자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지나간다. 하지만 곧 밝게 웃는다. 알았어. 이번 주에 사줄게. 우리 딸 공부 잘하니까. 그날 밤 은자는 남편에게 맞는다. 술값도 없는 주제에 애 책값은 무슨. 당신이 일 좀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뭐, 2년이. 철컥. 문이 닫힌다. 어린 미정은 이불 속에서 귀를 막고 울먹인다. 5년 후 1999년 고3이 된 미정이 대학 합격증을 들고 온다. 서울의 명문대. 엄마, 붙었어. 은자가 딸을 끌어안는다. 그래, 잘했다. 우리 딸 최고야. 하지만 그날 밤 은자는 통장을 보며 한숨 쉰다. 잔고 430만 원. 등록금 350만 원. 그녀는 시골집 매매 계약서를 꺼낸다. 이 집만 팔면 돼. 2003년 미정의 대학 졸업식. 미정은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다. 은자는 낡은 코트를 입고 딸의 사진을 찍어준다. 엄마, 이제 내가 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래, 고맙다. 우리 딸.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21년 버려지는 어머니.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40대가 된 미정은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연다. 거실엔 70대가 된 은자가 방석에 앉아 김치를 담그고 있다. 미정아, 왔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총각김치. 엄마 말씀드렸잖아요. 김치 냄새 나면 안 된다고.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다. 아, 그래. 미안해. 은자가 황급히 김치통을 닫는다. 거실 소파에 앉은 최도연이 TV를 보며 말한다. 어머니, 요즘 허리는 좀 어떠세요? 응, 괜찮아. 약 먹으니까 병원은 다니셔야죠. 근데 어머니, 혹시 건강보험료 얼마나 나와요? 순간 정적. 은자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한 3만 원쯤? 도연이 미정을 본다. 미정은 눈을 피한다. 그날 밤 부부는 침실에서 속삭인다. 여보, 이거 언제까지 모시고 살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요양원 알아봐. 요즘 괜찮은 데 많대. 친엄마를 요양원에? 당신 인생은 안 중요해? 애들 교육비, 우리 노후는? 미정은 입술을 깨문다. 2주 후, 은자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현관에 서 있다. 엄마, 여기 시설 좋대. 친구들도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 미정아, 넌 행복하게 살아야 해. 네,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또다시 지켜지지 않았다. 2021년 가을, 서울 외곽 실버케어 요양병원. 은자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본다. 단풍잎이 진다. 요양보호사 박지연이 들어온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지연 씨. 오늘도 따님 연락 없으셨어요? 요즘 애들은 바쁘잖아. 지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은자를 본다. 그날 밤 은자는 낡은 노트에 적는다. 2021년 10월 3일. 미정이가 요양원에 보낸 지 62일째. 전화 2통. 방문 영해. 2022년 봄. 은자의 생일날. 그녀는 아침부터 현관 쪽을 바라본다. 오늘은 뭘까? 하지만 오후 6시 택배가 도착한다. 유기농 경과 세트 보낸 사람 윤미정. 편지는 없다. 은자는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작게 웃는다. 눈물보다 깊은 체념의 웃음. 그래. 이제는 나도 바뀌어야겠구나. 2022년 여름. 은자가 병원 원장실을 찾아간다. 원장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어르신. 제 통화 내용과 면회 기록 다 저장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용도로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본인 동의하에 기록은 가능합니다만. 그럼 부탁드립니다. 원장은 고개를 갸웃하지만 서류에 서명을 받는다. 2022년 가을. 은자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검색한다. 지연이 도와준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변호사. 유언장 작성 잘하는 곳. 유언장이요? 응. 내가 준비해야 할 게 있어. 지연은 불안한 표정이지만 묻지 않는다. 2023년 1월.
강서구 변호사가 요양원을 방문한다. 유언 집행인으로 박지연 씨를 지정하셨군요. 네. 지연 씨는 3년간 날 진심으로 돌봐줬어요. 내 딸보다 더. 따님께는 이 사실을 알리시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죽고 나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낸다. 그럼 영상 유언도 촬영하시겠습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2023년 3월. 은자가 카메라 앞에 앉는다.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하다. 미정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엄마는 널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사랑을 잃어버린 게 슬플 뿐이야.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된다. 돈으로는 엄마의 손길을 살 수 없단다. 그걸 내가 언젠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녀가 편지 한 장을 꺼낸다. 이건 내가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쓴 편지야. 엄마, 나 커서 엄마한테 세계 여행 시켜줄게. 사랑해. 기억나니?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엄마는 세계 여행 같은 건 필요 없었어. 그냥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얼굴 보러 와줬어도 충분했는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이제 엄마는 자유로워질 거야. 그리고 넌 내가 버린 사랑의 무게를 평생 안고 살겠지.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아웃 된다. 유언장 공개일 2024년 11월 강서구 법률사무소. 미정과 도연이 회의실에 앉아 있다. 미정은 불안한 표정이다. 왜 이렇게 거창하게 해요? 통장 정리나 해주시면 되지. 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친다. 고하는 자님의 법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인의 전 재산 내역입니다. 예금 12억, 주식 및 채권 8억, 부동산 매각 대금 10억 원, 총 30억 원입니다. 미정의 눈이 커진다. 30억이요? 어머니가 그렇게나. 시골집 매각 대금과 평생 저축하신 돈입니다. 도연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묻는다. 그럼 상속은? 고인은 이 재산 전부를 따님께 상속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정적? 뭐라고요? 대신 요양보호사 박지연 씨에게 전액 증여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미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저 여자가 꼬드긴 거 아니에요? 이건 무효예요. 고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필로 작성하시고 영상 유언도 남기셨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영상 유언이요? 네. 보시겠습니까? 강 변호사가 노트북을 연다. 화면 속 하는 자. 미정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미정의 얼굴이 굳는다. 너는 엄마가 짐이었겠지. 내 화려한 삶에 낡은 엄마는 어울리지 않았을 거야. 은자가 편지를 꺼낸다. 이건 내가 8살 때 쓴 편지야.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요. 그녀가 웃는다. 슬픈 웃음.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엄마를 돈으로만 보기 시작한 게. 엄마는 돈을 내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돈으로 사랑을 셀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거든. 화면 속 은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본다. 박지연 씨는 3년간 날 딸처럼 돌봐줬어. 그 사람에게 주는 거야. 너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가졌잖니. 미정아, 돈은 피보다 진하더라. 하지만 진짜 복수는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내가 버린 사랑의 무게를 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지. 화면이 꺼진다. 회의실 정적. 미정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본다.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이건 도연이 폭발한다. 소송할 겁니다. 이건 명백한 유언 강요예요. 소송하시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고인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3년간의 통화 녹음, 면회 기록, 심지어 강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연다. 따님이 요양원 측에 하신 통화 내용도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분 상태 어때요? 혹시라도 오래 사시면 병원비 감당 안 되니까 가능한 절차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 치료 같은 건 빼주시고요.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이건 그때는 해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은 이미 집행됐으니까요. 그날 밤 강남 아파트. 미정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다. 도연이 짐을 싸고 있다. 나 좀 도와줘봐.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잖아. 내 엄마 때문에? 당신이 회사에서 횡령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다 당신 엄마 병원비 때문이었어. 3년간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럼 날 버리겠다는 거야? 도연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한다. 미안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철컥. 문이 닫힌다. 미정은 혼자 남는다. 이틀 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 하나가 퍼진다. 충격 친엄마를 요양원에 버린 강남 딸의 실체.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긴다. 댓글창이 불탄다. 이게 인간이냐? 친엄마한테 저러면 남편한텐 어떻게 했을까? 돈만 있으면 다냐? 진짜 구역질 난다. 미정의 개인정보가 털린다. 회사, 주소, 과거 사진들. 회사에서 전화가 온다. 윤 부장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출근하지 말아주세요. 여론이 너무... 네. 친구들의 연락이 끊긴다. SNS 친구 수가 하루 만에 반으로 줄어든다. 아파트 경비원도 그녀를 보며 수군거린다. 일주일 후 미정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거실 바닥에 앉아 있다. 맥주캔이 널려 있다. 초인종이 울린다. 누구세요? 국세청입니다. 탈세 혐의 관련 조사차 방문했습니다. 뭐라고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공무원 2명이 서류를 내민다. 남편 최도현 씨 명의의 회사가 3년간 허위 기부금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몰랐어요. 고 한은자 씨 명의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증거 자료도 함께요.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엄마가
엄마가 이걸 2주 후 미정의 아파트 모든 게 무너졌다. 남편은 도주, 회사는 해고, 재산은 압류. 미정은 댁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 택배 하나가 도착한다. 보낸 사람 박지연. 안에는 USB와 편지가 들어있다. 고인께서 이걸 꼭 따님이 보셨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박지연.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는다. 영상이 재생된다. 병실. 은자가 창밖을 보고 있다. 계절이 바뀐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막 2021년 9월 15일 입소 첫날. 은자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병실에 들어온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본다. 전화가 오지 않는다. 자막 2021년 10월 3일 생일. 은자가 케이크 하나를 앞에 두고 혼자 촛불을 끈다. 눈물을 닦는다. 자막 2022년 2월 14일 설날. 다른 병실에선 가족들이 찾아온다. 은자의 병실은 텅 비어 있다. 자막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은자가 지연에게 말한다. 오늘은 올까봐.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 자막 2023년 1월 1일 새해. 은자가 노트에 적는다. 미정아, 엄마는 오늘도 널 기다렸어. 영상이 끝난다. 미정은 화면을 멍하니 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엄마.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낀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요양원을 찾아간다. 빈 병실. 은자가 사용하던 침대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창가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다. 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친다. 2021년 9월 15일. 오늘 요양원에 왔다. 미정이가 미안하다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사실은 괜찮지 않다. 2021년 10월 3일. 내 생일. 미정이는 안 왔다. 견과류를 보냈다. 엄마는 견과류보다 내 얼굴이 보고 싶었는데.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이 왔다. 나는 TV를 봤다. 2022년 3월 10일. 오늘 넘어져서 다쳤다. 미정이에게 전화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2022년 6월 18일. 지연 씨가 내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미정이 손을 마지막으로 잡은 게 언제였더라. 2022년 9월 5일. 미정아, 엄마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엄마의 사랑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2023년 5월 20일.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 의사가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고 했다. 미정이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야,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아. 2023년 10월 30일. 유언장을 작성했다. 미정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엄마가 널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이야. 2024년 2월 14일. 오늘이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미정아, 사랑한다. 평생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다. 노트를 덮는 미정.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그때 박지연이 병실에 들어온다. 오셨군요. 지연 씨, 어머니께서 마지막 편지를 남기셨어요.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지연이 봉투를 건넨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다. 미정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떠나고 없겠지. 미안해, 미정아. 엄마가 너무 무거운 짐이었던 것 같아. 내가 날 요양원에 보낼 때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어. 하지만 이해했어.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3년간 엄마는 매일 널 기다렸단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내 목소리일까 기대했어. 문이 열릴 때마다 내가 들어올까봐 가슴이 뛰었어. 하지만 넌 오지 않았지. 그래서 엄마는 깨달았어. 사랑은 주는 사람의 몫이지 받는 사람의 의무가 아니라는 걸. 엄마가 재산을 내게 주지 않은 건 미워서가 아니야. 내가 돈보다 더 중요한 걸 기억했으면 해서야. 너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말했어. 엄마, 나 커서 엄마랑 매일매일 같이 살 거야. 엄마 손 절대 안 놓을 거야. 엄마는 그 약속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어. 내가 잊어버렸어도. 미정아, 이제 엄마는 자유로워. 내가 주는 죄책감에서도, 내가 주지 않는 사랑에서도. 부디, 넌 엄마처럼 살지 마. 사랑을 돈으로 재지 마. 누군가를 버리기 전에 그 사람의 눈을 한 번만 더 봐줘. 그리고 언젠가 내가 정말 외로울 때, 그때 엄마를 떠올려줘. 엄마는 그때도 널 사랑하고 있을 거야. 엄마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의 무게야. 그걸 평생 안고 살아줘. 그게 엄마가 바라는 마지막 복수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사랑한다, 미정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미워한 적 없어. 엄마가 편지를 읽는 미정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진다. 엄마, 엄마.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울음을 터뜨린다. 박지연이 조용히 곁에 앉는다.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따님 걱정만 하셨어요. 미정이가 너무 차가워진 것 같아서 걱정이야라고요. 제가 뭘 한 거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당신이 변하길 바라셨어요. 미정은 고개를 든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어떻게 해야 하죠? 지연이 작은 상자를 꺼낸다. 어머니께서 이것도 남기셨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리본, 유치원 그림, 색바랜 사진들이 들어있다. 사진 하나 어린 미정이 은자의 손을 잡고 웃고 있다. 그림 하나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 사랑해요. 리본 하나 미정이 초등학교 운동회 때 받은 1등 리본. 어머니는 이걸 평생 간직하셨어요. 돈보다 집보다 소중하게. 미정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든다. 저는 엄마를 버렸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3개월 후 뉴스 화면이 나온다. 단독하는 자 장학재단 공식 출범. 버려진 노인과 고아 지원.
앵커 최근 화제가 된 아는 자 씨의 유산 30억 원을 기반으로 하는 자 장학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에게 버려진 노인들과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및 생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화면에 박지연이 나온다. 재단 대표 명패를 달고 있다. 기자 한은자 씨와는 어떤 관계셨나요? 지연 3년간 요양보호사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은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기자 따님과는 연락이 닿으셨나요? 지연, 그건 사적인 영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 작은 원룸. 미정이 뉴스를 보고 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 탁자 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재가 놓여 있다. 핸드폰이 울린다. 박지연. 여보세요, 지연 씨. 오늘 재단 첫 봉사 활동인데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가도 될까요? 어머니께서 원하셨을 거예요. 미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한다. 갈게요. 한은자 장학재단 사무실. 미정이 들어선다. 벽에는 은자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다. 그 아래 문구. 사랑은 유산이 아니다. 마음이다. 미정은 사진 앞에 멈춰 선다. 오랫동안 바라본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지연이 다가온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미정이가 울면 안아주렴. 엄마 대신. 순간 지연이 미정을 껴안는다. 미정은 그녀의 품에서 아이처럼 운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날 오후, 재단 봉사활동. 미정은 요양원을 방문한다.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다. 은자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표정. 미정이 다가가 손을 잡는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노인이 고개를 든다. 눈물이 고인다. 우리 딸인가? 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미정은 노인의 손을 꼭 잡는다. 엄마의 손처럼 따뜻하다. 1년 후, 2025년 11월, 한은자 일주기 추모식. 재단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은자가 도운 노인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자원봉사자들. 미정이 단상에 선다. 손에는 편지가 들려 있다. 저는 한은자님의 딸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바라본다. 1년 전 저는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아니, 사실 3년 전부터 버렸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저는 어머니가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화려한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청중석이 숨죽인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돌아가신 후에도 제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미정이 편지를 펼친다. 이건 제가 7살 때 쓴 편지예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나는 엄마 손 절대 안 놓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온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진짜 복수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배우게 하는 거였다는 걸. 미정은 은자의 사진을 바라본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야 제대로 말할 수 있어요. 추모식 후 저녁. 미정은 은자의 묘소를 찾는다. 작은 꽃다발을 놓는다. 엄마, 오늘 요양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딸을 기다리셨대요. 바람이 분다. 저는 그분 손 잡아드렸어요. 엄마 대신. 미정이 무릎 꿇고 앉는다. 엄마가 남긴 사랑의 무게, 이제 제대로 안고 살게요. 평생. 묘비에 새겨진 글귀. 한은자 1951년 출생, 2024년 사망.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5년 후 2029년. 한은자 장학재단 5주년 기념식. 재단은 이제 전국 20개 지부를 둔 대형 비영리 단체로 성장했다. 미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재단의 부대표로 일하고 있다. 기자가 묻는다. 5년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매일이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버티셨나요?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요. 그게 엄마를 다시 만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날 밤, 미정은 집에 돌아와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낸다. 은자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친다. 2024년 2월 14일.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미정아, 너는 언젠가 이 일기를 읽겠지. 엄마는 내가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 그게 엄마가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깨달음이란다. 넌 분명 알게 될 거야. 사랑해, 우리 딸.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미정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는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거. 창밖으로 달이 뜬다. 한은자 장학재단 로비. 벽면에 새겨진 대형 문구. 진짜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로비에는 웃고 있는 노인들, 공부하는 학생들, 손을 맞잡은 자원봉사자들이 보인다. 그 중심에 미정이 있다. 한 노인의 손을 잡고 걷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다. 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약 23만 명의 노인이 요양시설에 계십니다. 그중 60%는 1년에 한 번도 가족의 방문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은 나중에 없습니다. 지금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